오늘 비도 살짝 내리고 안 왔나요? 비가 오늘? 비바람 불었죠. 충청도쯤 가니까 비가 엄청 세차게 내리더니 또 전라도 가니까 안 와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올라오다 보니까 또 와. 그래서 오늘 날도 이렇게 약간 추워지고 그래서 조금 들어오시겠다 싶었는데 역시 느낌이 이제 딱 이제 막 와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완주 다녀왔습니다. 완주. 그 전주 바로 옆에 그 우리 파장동에 옛날에 그 지방행정 연수원이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저기 완주의 혁신도시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놨어요. 들판에다 그냥 크게 만들어놨어요. 교육하는. 나는 도대체 이게 그게 잘하는 건지 도대체 요즘 막 의문이 많이 들어요. 전국에다 막. 노무현도 그러시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 우리 그 덕분에 또 우리 파장도는 아주 파장났어. 네? 아주 그냥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파장동에. 그래서 그 전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술도 팔아주고 많이 경기가 좋았었는데 파장동이 많이 힘들어졌죠. 지금. 오늘 그래도 뭐 진도 나가시죠. 175쪽 보실까요? 175쪽. 지난주에 최양기를 했었고 175쪽에 보시면 책 있어요. 요 안에 또 있어. 집에 못 들렸다 오는 바람에 응. 오늘 건강으로 집 받고 바빴어요. 예. 그거 불 켜시면 돼요. 그 안에. (14번) 영화 갔다 와라. 저기 우리 형님 못 찾으신다. 윤고사는 시호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반드시 그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은 왜인가? 심한 자는 그 성을 빼버리고 부르기까지 하니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고산이라고 부르고 고산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반드시 윤고산이라고 세자로 부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책 안 가져왔어? 아 그럼 책 그 안에 하나 꺼내줘. 특강 다음 주. 반드시 윤고산이라고 세자로 부르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으면 고산의 자손이 어찌 대대로 국가의 복록을 함께하지 않겠는가. 윤선도 있죠. 윤선도를 이제 그 좀 나쁘게 우리가 왜 그 호를 부르잖아요. 호는 그냥 막 불러도 돼요. 호는 되게 그래도 돼. 그 이름을 옛날부터 이렇게 함부로 못 부르게 했잖아요. 원래 이름을 이게 원래 부르는 게 아니고 호를 부르거나 그러니까 한 20살쯤 되면 스승이 이제 어른이 되면 자를 하나 주잖아요. 자. 호는 자기가 줄 수도 있고 스승이 줄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호는 뭐 자기 고향의 이름을 많이 따가지고 호로 많이 쓰고 영화면 태장 영화 뭐 이렇게. 망포 이동을 붙였네. 그럼 망포 뭐 영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이제 호는 막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윤선도를 이제 좀 되게 얕잡아 봐가지고 이렇게 좀 폄훼하는 거지, 폄훼. 실제로는 윤선도가 상당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데, 임금도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름을 막 불러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윤선도가
고산이잖아요, 고산. 네. 외롭다는 거 아니에요, 외롭다는 거. 그 영윤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그 영화가? 고산 윤선도는 잘 알려진 대로 다산 정약용의 외가 어른이다. 본관이 해남으로 호는 고산, 시호는 충헌이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에 해박하고 의학과 복서, 음양 등에 능통했다. 고산 삶의 역사는 곧 당쟁의 역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세 사가들, 특히 기득권자들의 평가는 정조가 지적하듯 긍정적일 수 없었다. 평탕 정국에서 여전히 평탕이 아니라 탕평. 평평 정국에서 여전히 남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고산과 다산의 삶을 통해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반면 교사로 함께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도 그 해남이죠? 예, 있어요. 그 윤선도 그 네. 오길도 오길도에 가면 있지. 보길도예요? 오길도에 가면 아니 아니 그 서원이 있는데 그- 보길도 아니어도 네. 완도 보길도 안 가도요. 거기 해남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해남이잖아. 있고 오길도 가면 세연정이라고 저 정자 있고. 저는 보길도는 안 가보고 아니 그 생가가 나무 있는 것 같아요, 생가. 엄청난 생가인가? 네, 생가가 있어요. 기념관인가? 생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갔었어요. 시댁 갔다. 잊어버렸네. 몇 년 전에 가서 거기가 유명한 노구원인가? 노구원? 노구원이 아니 노구당이 노구당. 노구당. 네. 예. 그 기념관인가 거기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놨더라고. 이 다산이 유배를 그쪽으로 갔잖아요. 다산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책을 많이 한 500여 권 정도를 저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윤선도 그 외갓집이 어마어마한 그 책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던 거죠. 예, 참. 큰 인물들은 참 적들도 참 많은 것 같아. 이분도가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학이라든가 복서라는 게 다 점치는 거예요. 그 주역이지, 주역 일종의. 음양 뭐 이런 게 다 주역이니까. 그 밑에 그 공자는 요순 같은 영자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정조가 이르기를 공자는 요순 같은 성인으로 비록 천자의 지위를 얻어 도를 행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요순의 지위를 얻어서 요순의 도를 행했다면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져서 집집마다 정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영유는 성인의 수준 높은 제자인데도 도리어 계시의 도식이 되어 위로는 공시를 깎아내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긁어들였다. 그는 성인의 문화에 승당한 사람이면서 집집마다 정표를 받던 시대에 서민만도 못하였으니 실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가 책을 펴고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네. 공자 제자 중에 그 공문 십철이라고 그래서 그 10명 안에 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뭐 똘똘하고 훌륭한 제자인데 엄청나게 이제 스승한테 이제 바가지로 먹는 거지. 왜 그랬냐? 이제 계시가 말하자면 이 권력을 대부 정도의 권력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제후 권력을 막 이렇게 휘둘렀어요. 실제로는 실권자지 실권자.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막 이 도둑질해가지고 이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당화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숨어 살으라고 그 진짜 이 도를 행하는 그런 이제 실력자 그 지도자가 나오면 그런 데서는 이제 관료를 하고 정말 도둑놈 있는 데서는 이제 다 숨어 살으라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개씨가 이제 이 도둑 말하자면 그런 짓을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또 세금을 또 막 이렇게 걷는 거야. 엄청나게 세게. 그러니까 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이 참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난진이퇴라고 그러죠. 난진이퇴. 이게 누가 자리를 준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어렵게 들어가라고 아주 고사를 많이 해서 내가 그 능력을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요청하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쉽게 그냥 물러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들어가기는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러나기는 안 하려고 그러지. 거꾸로 해서 요즘에는 원래 난진이퇴라고 그랬는데 그 요즘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 승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승당. 이 염류가 그는 성인의 문화에 승당한 사람이다. 승당하다. 승당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당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202번에 보시면 거기 주석을 달아놨죠. 자로에 대해 평하기를 유는 당에 올랐고 아직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당에 올랐다는 말은 이미 고명정대한 경지에 올랐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염유가 승당한 사실은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공자가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을 평하면서 말하기를 정사에 재능 있는 자는 염유와 계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데에 대해서 이제 미루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왜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미당이라고 있잖아요. 미당. 미당. 그 양반은 어디에도 못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에도 아직 못 올라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마당에서 당에 올랐다가 나중에 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제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마당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 스승은 방에서 가르치면 그러다가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이제 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당에 왔다가 나중에는 더 이제 수준 높아지면 방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수준이 있는 거지. 근데 미당은 자기는 끊임없이 마당에 있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겸사를 쓴 거지. 겸사. 정표는 뭡니까? 정표요. 정표요? 네, 정표를 받던 시대. 정표는 이렇게 그 여성이 정절을 잘 지키고 그러면 이게 표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절을 지켜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거기요. 그는 문화의 승당. 그 정표가 서민이지만 그래요. 여기 내가 해놨네. 세상에 들어온 이러면 정표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 요즘엔 참 이게 안 맞는데 남편이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성이 이제 정조를 잘 이제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정표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몇 년도에 혼인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남편이 죽자 이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뭐 하면서 칭찬의 글을 막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정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비판 많이 받지. 그게 말이 되냐? 여성이 혼인을 해야지 재혼을 하고 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일부 종사 해야 된다고 그냥 구속하는 게 이게
사람 도리에 맞는 거냐 이제 막 비판 많이 하죠 이제. 이게 조그맣게 생각하면 이거 크게 보면 국가, 조그맣게 보면 이제 가정도 하나의 이제 질서가 있고 부모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자식들은 이제 뭐 국민하고 같은 거겠죠. 민중하고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결국 이제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버지가 나쁜 일을 막 해. 막 도둑질을 해와. 도둑질 해가지고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일단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계속 도둑질을 해갖고 잘 살아.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육아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육아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부자지간에 이 천륜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죄를 졌어도 숨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숨겨줬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죠. 지금 형법에도. 예. 남이 살인죄를 져갖고 우리 집에 숨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신고 안 하면 안 되지. 그건 해야지. 근데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이런 경우는 이제 육아적 이런 윤리로 법에도 일단 처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언하라고 그러죠. 간언. 끊임없이 간언해라. 부모가 그렇게 나쁜 짓 계속 하시면 이러시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래.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별해? 부모 버려? 그게 아니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못났어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하는 염유가 어떻게 했어야 돼? 이 계시가 천하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색을 많이 걷어 막 그냥 가렴 주고 해가지고 그 계시를 빛나게 해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간언하라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계속 문제제기 하라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야. 부모하고 달라. 부모는 아무리 간언해도 안 들어주면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따르라는 거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계속 문제제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러나 버리라는 거야. 뒤집는 게 아니고 물러나는 거야. 뒤집을 수도 있어. 맹자당이라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죽일 수도 있는데 물러나 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관계가 그렇게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참. 여기서 뭐 논의할 건 크게 없으신가요? 다음은 무슨 책? 응? 이책 다음은 책은 많어. 걱정하지 마. 그걸 걱정하고 그래야. 하니까 천진데. (180쪽) 한번 보실까요? 180쪽. 180쪽 18번. 정조가 이르기를 인재는 때로 신분에 무관하게 나오니 기이한 꽃이나 신기한 풀이 시골 구석에 더러운 도랑이 나는 것과 같다. 인재는 때로 신분에 무관하게 나온대. 요즘에는 강남에서 이제 서울대학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골에서도 나오잖아요. 서울대학 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인재가 참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강남에서 자란 인재와 시골에서 정말 자기 실력을 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간 아이가 결국 누가 잘 될까요?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강남의 아이들은 뭐 중학교 때 이미 고등수학을 이미 다 뛴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뛰어서 뭐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큰
큰 사람이 되나? 뭐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은데. 영윤 한번 보실게요. 인재는 신분에 관계없이 나온다는 정조의 또 다른 주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근래 이건 여기부터 이제 정조가 말씀하신 거죠. 근래에 한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분은 극히 미천했지만 견문이 넓고 박식해서 통달하지 못한 책이 없다. 특히 상수하게 정통하였으면서도 일찍이 스스로 남에게 자랑한 적이 없고 가평에 살면서 일찍이 서울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익히 듣고서 늘 등용에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후회하는. 이제 한희영이라는 사람이 이 상수학이 뭐냐면 점치는 거, 점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명리학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름이 났는데 자기가 쓰려다 보니까 그거 제가 밑에다 주석을 달아놨죠. 210번. 210번에 보시면 무신년 겨울에 왕이 그의 이름을 듣고 불렀으나 이듬해 5월 12일에 사망했대. 왕이 매우 애석해하며 관에 쓸 제목을 내려주고 돈과 배로서 부여했대. 그러니까 한번 쓰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자기가 임금이 부를 걸 몰랐나? 상수학 참 우리 성균관대학은 이런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거의 이런 쪽에 공부하면 학위를 안 줘요. 거의 어쩌다 정말 선생님 잘 만나고 한두 사람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아예 뭐 선생도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엔 그 저쪽 그 원광대라고 그 익산의 원광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위를 준다고 이제 여기다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석박사 왜 1년에 그 시장 규모가 한 3조쯤 된대요, 지금. 그런 거 시장이. 실제로 시장이 굉장히 큰데 학위가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름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나름 이제 자부하고 있는데 학위가 없으니까 세상에 뭔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어? 뭐 무슨 학위 있어? 그러면 괜히 이게 신뢰를 좀 해주잖아요. 아는 거 굉장히 많은데 학교를 안 다녔다 그러면 괜히 뭐 그 무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국절로 그냥 자격증 면허증 20 이상 땄었는데 그냥 개무시 당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막 국절이라고 무슨 어떤 이렇게 얘기할 때쯤 되면 국절이라고 그냥 무조건 무시하는 거야. 내가 대학에서 땄으니 자격증을 따서 기사를 갔는데도 그냥 무시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름 굉장히 이제 도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석박사 과정을 원광대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웬만한 사람이 다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놀란 거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다니. 그래갖고 이제 대전대학교 철학과에서 뭐 익산까지 가냐, 우리 학교로 하라. 거기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하나가 나한테 이 다음에 가서 늙어서 이름 하나 줘주는데 지금 보통 30만 원 받잖아요. 그럼 나는 한 50만 원 받아도 된다는 거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거 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도사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야 여긴 제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했는데 서울 동방대학원 대학이 이제 또 만들었어, 이런 거를. 그랬더니 이제 근리 안 내려가고 다 근리가 대전대학교 망했어. 다 근리가 경쟁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성북동에 그 동방대학원. 저도 거기서 하나 학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이름을 이제 미래 예측학과라 그래. 미래를 예측한다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좋은 기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브란스 그 의사인데 그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배우러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사주, 그러니까 점치는 게 굉장히 수백 가지가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 그 환자의 사주를 보고, 이를테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칼로 이게 이제 찢어도 수술할 때 칼로 찢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를 맞춰가지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걸 배웠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수술을 하고 그 학위 하나 받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좀 좋은 기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 오늘도 저도 인재개발원을 아까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갔다 오면 하루예요. 그 인재개발하는데 돈을 엄청 써요. 공무원은 그 3분의 1은 일을 하고 3분의 1은 교육을 시키고 3분의 1은 잉여자원이에요. 말하자면 항상 뭔가 좀 이 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큰 재난이 있거나 그러면 즉각 대응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잉여 자원을 다 없애자. 그래서 인건비도 줄이고 좀 생산성 있게 가자. 그래서 거의 줄여봤대요. 그랬더니 그 전에 한번 큰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물난리도 나오고 막 뭐 무슨 뭐야 그 미국에는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불잖아. 뭐 허리케인이요? 허리케인 같은 게.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터지니까 사람이 없더래. 일할 사람이. 아 이래서 공직은 잉여 자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항상 이제 말이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보면 가끔가다 공직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왜 이렇게 공무원이 많냐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한 30%, 한 30% 정도 일하고 30% 정도는 교육 받는 걸로 치고 3분의 1은 또 잉여 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시거나 뭐 이게 논의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또 재미난 게 하나. 모순의 지위라고는 요순의 지위라고 어디 몇 페이지? 15 챕터 15 176쪽. 빠꾸로 갔어? 176?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요순 같은 아, 요순 임금? 요임금, 순임금. 이제 전설 이게 뭐 실제로 이게 존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육아에서는 하여튼 요임금과 순임금 때 가장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평성대. 일종의 그런 거죠. 이건 이제 거꾸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임금이 잘했으면 순임금은 거저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속된 말로 요임금이 못했기 때문에 순임금이 이게 굉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182쪽에 보세요. 182쪽에 20번 동안의 제자 중에서 소인을 공격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소인을 용납할 만한 국량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 보복이 매우 혹독하였으니 군자는 자기의 기분을 통쾌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 군자라는 게 이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죠, 뭐 다 공직자들이 이제 군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덕이 있는 사람, 유덕자, 덕이 있는 사람을 이제 군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물질적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군자 속에서 물질 지향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그러죠. 소인. 네, 소인. 그러니까 소인을 공격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있지만 소인을 용납할 만한 국량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참 소인까지 이렇게 다 껴안고 간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 영윤 보시면 옛말에 소인과 여자는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멀리하면 원망하고 가까이하면 친합할 만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의 소유는 문제 삼을 일이 적지 않지만 작은 틀에서의 소유는 나름 지혜가 있을 때도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 자신의 장점을 감추면서까지 일의 성취를 위해 매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군자는 역으로 이러한 소인을 활용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생활에서의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드는 소인은 늘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겠다. 그러니까 요즘엔 다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그 여자를 싫어했죠. 여자를. 공자가 싫어했죠.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예우 좀 해주려고 막 친합한다네. 막 덤벼가지고 막 그냥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좀 멀리 하면 원망하고. 여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숙녀가 되라 그러죠. 숙녀. 그래서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되라.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조차. 공무원도 이거 다 군자인데. 군자면서도 자기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미래 아니 뭐라 하냐 자기가 군자인데. 군자인데 군자가 아니래. 아니라고 생각을 해. 군자가 무슨 별도로 따로 있는 줄 알아. 덕 있는 사람이 군자고 그런 거지. 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게 다 군자인데. 근데 군자의 타이틀을 가졌는데 행태는 군자하고 따로 가면 그때 욕먹는 거지 이제 사람이. 대학생인데 대학생답지 않아. 그러면 욕먹잖아요. 공직자인데 분명 공직자인데 공직자답지 않아. 그러면 이제 우리 비판 받는 거고. 그 답게 사는 거지. 그게 정명사상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된다. 그 답게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치열하게 논쟁할 만한 글이 안 보이네. 그 21번 한번 보시죠. 21번. 근래 조정의 신하들은 오로지 방편을 능사로 여겨 남이 맡기 싫어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세도를 스스로 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왕왕 이와 같으니 매우 애석하다. 학문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일신상의 명예만을 도모하니 은혜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원망은 장차 누가 받겠는가. 요즘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200년 전에도 똑같죠. 이렇게 이게 돌아보면 뭐 거의 같아요. 구조가. 그 뒤에 장 영륜 한번 보시게. 영륜. 일찍이 공자는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을 했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치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예만을 중시하는 세태를 반영한 말이다. 정조 시대를 지나 오늘날에도 세상의 정서는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수기에서 치인하는 것이 순리이듯 치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과 싫어하는 말도 때론 해야만 한다. 변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213번에 그렇죠. 옛날의 학자들은 위기. 그 밑에 주석을 보시면 논에 나오죠. 자활 고기학자는 위기하고 금지학자는 위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2500년 전에도 벌써 이렇게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 근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가끔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거. 그 뭐예요? 이렇게 붓으로 쓰는 거. 서예. 서예가 본래 누굴 위한 거야? 위기작,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서예를 딱 해가지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글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인지작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벌써 2,500년 전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 오죽하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사기, 장량전. 이 장량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장량. 아니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응? 네? 누구? 그 유방, 예? 그 한나라 창업자 유방이 큰 정말 인재를 세 사람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 책략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량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쟁을 한 사람은 누구야? 한신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정을 잘 해야 되잖아. 뭐 먹거리 챙겨줘야 되고, 군복도 챙기고, 뭐 장비도 챙기고, 다 챙겨주는 사람이 소화라고 있었잖아, 소화. 그러니까 이 유방은 이 싸움으로는 한신한테 이길 수도 없고, 이 책략은 장량을 능가할 수가 없고, 또 이 행정 관료로는 소화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는 천하를 제패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 볼 줄 안다 그랬잖아. 사람 볼 줄 안다. 장량은 내가 전쟁 잘하는 사람인지 알고, 최고의 행정관리를 내가 알았다, 소화가. 그리고 장량은 저렇게 정책을 잘 만드는 사람은 내가 알아봤다는 거야. 난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안목이 자기 최고라는 거야. 그 장량이잖아요. 그래서 장량은 천하를 제패하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장량은 그 유방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또 책사로 있었나? 자기 물러났지. 이제 다 하라고 이제 자기 물러났지. 그래서 잘 살았죠. 근데 장량을 모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선 개국하는데 1등 책사라고 자기가 자부했어. 정도전. 예, 삼봉이지. 삼봉이 장량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더 삼봉은 어떻게 했어? 거기서 계속 정치했잖아요. 해가지고 신하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 임금의 나라가 아니야. 우리 조선은 신하의 나라지. 그러니까 신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계속 하다 결국은 뭐 방석인가? 그 방석인가 걔를 이제 자금 이게 그 말하자면 배다른 동생이잖아. 걔를 이게 해주려다가 방언이한테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량하고 그 차이라는 거지. 장량은 물러나서 천하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를 창업하는데 다 만들어 주고 자기 물러났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았고, 삼봉은 거기에 계속 참여해서 신하의 나라로 완전히 굳히다가 이제 물론 삼봉의 그런 걸로 500년이 온 거예요. 사실은 조선조 500년을 갔죠.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뭐 흥인지 뭐 우리 경복궁 뭐 이름 다 그 양반이 그 옛날에 그 이런 의례 우리 얘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다 이제 차용해 가지고 쓴 거지만, 인용해서 쓴 거지만 어쨌든 다 그림 그렸죠, 그 양반이. 장량전에 종룡이 흙다리 위를 걷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잘 형용한 말이다. 대체로 장량이 일생 동안 펼친 세상을 놀라게 한 사업은 종룡이 이제 나중에 조용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두 글자에서 미루어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종룡은 밑에 보세요. 종룡은 우리말로 조용의 어원이다. 동사로 쓰면 조용하라다.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조용한 가운데 묘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본래 의미다. 주역 개사전에 적연부동 가미수통이라는 말이 있다.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한번 딱 느끼면 천하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마치 울지 않던 새가 한번 울면 세상이 놀라고 날지 않던 새가 한번 날면 하늘 끝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른바 화련관통과도 같은 의미다. 장량은 유방 아래에서 최고의 책사로 통했다. 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그의 묘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럼에도 그의 정책은 늘 조용히 진행했다.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돌 일이다. 이게 참
이 조용한 가운데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적연, 부동. 적연이라는 말이 적. 이 고유할 적자잖아요. 이게 이 적이라는 게. 적연. 이게 고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건 집이잖아요. 여기는 삼촌, 아재비, 숙이잖아요. 이게 숙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숙부는 뭐야? 요즘에는 뭐 대가족이 아니라 뭐 소가족이라 삼촌들이 워낙 조카들을 막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막 팼어. 막 팼어요. 삼촌이니까 막 패는 거야. 애들 패도 괜찮아. 삼촌인데 뭐. 아버지 어머니가 패면 이제 이게 서로 천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가 되니까 이게 이 회초리를 잘 안 들지만 삼촌은 막 회초리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삼촌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뭘 나가? 조용하다니까. 조용해. 시끄러우면 패다니까. 시끄러우면 패. 항상 삼촌이 집에 있을 때는 어때? 조용해. 그냥 조용해. 조용해. 정연해. 그래도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시키면 패버린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가 학문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조용한 거야. 뭘 잘 모를 때는 조용해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뭐 어떻게? 감이 와. 감이 딱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네. 이게 하나로. 다 통한다 이제. 다 통한다. 다 통해. 한 번 느낌이 탁 왔다. 그러면 다 통한다. 다 통한다. 다 통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딱 온다 그러잖아요. 늘 이제 평범하게 얘기할 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오면 그 얘기 정조 얘기나 사서 얘기나 뭐 불교 얘기나 뭐 가령 이제 서양에서 온 천주교 얘기나 나중에 보면 하나로 다 보인다는 거야. 일맥상통하게 그냥 서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딱 보면 이거 그 말이야. 딱 통하는 거야. 저는 가끔 그 심부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동아리 하는 것도 다 심부름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하는데 근데 동영상을 조그만 거 하나 올렸죠. 유튜브에다가. 네. 그랬더니 기독교 우리 같이 있는 동료 하나가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한다 하잖아. 그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 의식을 부여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름만 다 조금 뭐 가르침의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 실제로는 뭐 다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다 조용해. 그 아까 우리 영화 쌤이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어떤 거 하더라도 다 똑같아. 서양 책 갖다 봐도 거의 비슷해. 말만 조금씩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를 딱 잘 정리를 하면 그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참고서를 이거 사면 좀 날까? 저거 사면 날까? 책 이게 제목 그 앞에 껍데기 보면 금방 뭔가 거기에 확 땡기는 게 뭐 써놔. 그럼 요거만 좀 볼 것 같으면 될 것 같아. 좀 보다가 좀 어렵거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더 쉬운 거 없나 그러고 찾아. 참고서가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참고서 하나를 제대로만 하면 딱 그 독파해봐요. 그럼 어떤 참고서가 와도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가 다르겠어. 근데 참 그런 게 안타까워. 뭐 핵심 하나 딱 잡으면 타다닥 풀리는 건데 왜 하나를 그 원리를 못 찾나. 그렇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옷을 잡을 때 옷을 이렇게 할 때는 영, 수. 그다음에 이게 영이잖아. 그러면 바지는 허리, 요. 그래서 요와 령, 요령을 잘 잡으면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핵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지. 책상이다 그러면 두 가지. 응? 책상 두 가지. 뭐가 핵심이에요,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아니, 옷 그러면 영수라 그랬잖아. 옷깃 영. 응? 소매 수. 그래서 영수 그랬잖아. 옛날 대통령. 영수회담. 응? 그래서 야당의 대표는 수라 그래서 영수회담 그랬잖아. 그럼
집에는 집의 핵심 두 가지. 집, 기둥과 들보. 에? 들보가 있어야지. 그래야 일단 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 뭐 기와를 할지 뭐 초가로 할지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게 튼튼해야 된다는 거지. 기둥과 들보가. 자동차다. 그러면 엔진하고 미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다음에 차축. 그게 핵심이지. 그것만 있으면 일단 가잖아. 그다음에 뭐 범퍼를 뭘로 할지 뭐 지붕을 뭘로 할지, 이거는 말단이라는 거지, 말단. 엔진하고 차축 이게 바퀴 이게 그거 돌리는 거는 아주 수준 낮은 걸 해놓고 껍데기는 막 금박으로 붙여놓고 다니고, 그러면 뭐야 그거. 주객이 전도지 완전히. 그러니까 책상이다 그러면 다리 판때기 어떤 그게 있어야 돼. 두 가지 그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의자 그러면 이런 이게 핵심이야. 뭐야, 다리하고 방석. 앉는 데지. 그 두 가지를 빨리 잡아야. 이거는 뭐야, 그냥 약간 편의를 도모하는 그냥 장치일 뿐이지. 이게 항상 안경이다 그러면 뭐 두 가지, 응? 사람이다 그러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려보라는 거야, 뭐든지. 그러면 이제 핵심이 딱딱 나온단 말이야. 사람 두 번이 뭐예요? 응? 사람 두 번이 자, 사람은 그럼 핵심이 뭐야? 네. 네? 대박. 일단 브레인이 살아 있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심장. 그렇지. 여기 이 기관이 살아 있어야지. 팔 하나 잘라도 살잖아. 팔 잘리고 다리 잘려도 살잖아. 이거 죽으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여기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건강해야지. 옷도 두 가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뭐가 핵심인지 딱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요약이 금방 되지. 그래서 화련관통한다. 한 방에 쫙 통해야지 이제 어느 순간에 아마 오실 거예요 다. 저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어느 날 딱 와요. 누구나 그렇게 표현을 다 하시더라고요. 거의 정확한 것 같아. 그림이죠. 여기서 뭐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쪽이 안 보일 거고,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큰 산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올라가서 이게 보이겠어? 이쪽이? 안 보이지.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보이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걸 초라 그래. 초. 이게 여기서 초 딱 벗어나면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러죠? 탈이라고 그러죠. 벗어난다. 탈. 여기서 딱 벗어나면 이제 다 보이는 거야.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초 하다가 탈. 그러니까 초라는 건 그 자리에서 이게 넘어서는 거지. 울트라니까. 그러니까 초 하다가 탈하면 이제 뭐 이제 감해서 수통하는 거지. 느껴서 다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초 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 그 일정한 그 위치가 되면 탈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초탈하는 거지. 조금 쉬었다 하시죠. 이상하게 오늘 열이 안 나네. 열이 안 나네. 보면 이제 자주 봐야 되는데 안 보면 아니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불신. 그 치매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구부러졌잖아요. 네. 이건 펴졌잖아요. 네. 엄마
엄마 뱃속에서 구부러졌죠.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 이거는 이게 이제 구부러져 있다 올챙이처럼 구부러졌다 점점 커져가지고 자궁 문 열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펴졌다는 거야. 그래 살았다는 거지. 이거 구부러져 있으니까 죽은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나중에 펴졌다가 나중에 돌아간다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왔던 구부러진 쪽으로.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구부러지잖아. 요즘은 하도 뭐 건강하게 잘 사람이 살아가지고 허리가 곱게 사는데 본래적인 건 점점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다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펴졌다가 이게 살았잖아. 이제 돌아가면 이제 죽은 거지 뭐. 근데 여기 요때 알았냐 이거야 자기를. 요때 알았냐 이거야.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알아? 인식해요? 한 5살 때 생각 나셔요? 저는 한 7살쯤 기억이 좀 나고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모르죠 잘. 그러다가 살아서 펴다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이게 여기다 인식했어. 여기도 인식했어. 이거 돌아가면서부터는 요건 불인이지 뭐 불인 인식 못해. 여기도 인식 못해. 이게 이제 치매 단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가 나중에 몰랐다가 조용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극히 정상인 거라니까 치매를. 근데 요즘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이 약물 투여하고 저 약물 투여해가지고 생쇼를 다 하는데 아니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본래 치매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자기가 가끔 어떤 때는 살아있네. 어서 많이 본 놈인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감도 없다가 싹 조용히 가는 게 그게 진짜 좋은 삶인데 왜 인식을 자꾸 하게 하냐는 거야. 왜 인식을 하게? 인식하는 게 좋은 거냐는 인식하는 게 안 좋은 거죠. 치매 오는 사람이 읽는 건 잘 읽어. 그 윤정희 배우도 2016년도에 상 탔을 때 그 소감은 읽었잖아요. 수상 소감. 잘 읽었어요. 그때만 걸린 건 5년 전부터. 아니 우리가 치매를 얘기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진화된 상태에서 말할 때 치매고 우리 사실 치매예요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지. 예, 아니 끊임없이 옛날 거 있죠 옛날 거. 치매 환자도 옛날 거 안 잊어버린대. 우리도 옛날 거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안 잊어버려? 이미 굳어져가지고. 근데 최근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금방 다 잊어버려. 그래서 치매라니까 우리도 다. 치매인데 이제 그런 치매 환자라고 규정할 정도의 치매는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치매 환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치매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걸 우리 안 잊어버리잖아 우리도. 그래서 저 책을 그 팔랑개비 사람들이 아니 그 옛날 거 어떻게 기억했냐는 거야. 옛날 거니까 기억이 잘 나는 굳어져 있으니까 나는 것이 오히려 최근 게 기억이 안 나요. 뭐 5년 전 거, 10년 전 거 오히려 이런 게 더 안 나 기억이. 그리고 뭐 어떤 데 자동차를 우리 시청 지하 1층, 2층, 3층 있는데 항상 내가 3층에다 놔요. 3층에다 안 놓으면 꼭 찾아 헤매. 1층에다 놨나 2층에다 놨나 헤매.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잊어먹으려고 3층에다 놔. 지하 3층에다가 항상. 치매가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치매를 걱정하냐고. 다 자연스러운 건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집에 아파트가 여기잖아요. 한 학동이거든요. 그럼 저녁 때 이렇게 차를 와서 세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침 한 5시 한 반쯤 나가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꼭 쫓아나와요. 여기 또 사우나 가더라고. 운동 가더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나와서 차를 여기다 뒀는지 이쪽에 이쪽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갖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매를 그렇게 정신을 안 차려. 계속 치매인 분 있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도 요새 치매인데 어떤 날은 다 알아봐요. 신사에 왔냐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어떤 날 가면 쳐다보고 말씀이 없으세요. 못 알아봐. 야, 우리가 미치는 거죠. 얼마 되셨어요? 88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옛날에 뭐야 그거 다 말씀하시면서 웃고 막 그러죠. 근데 옛날 어떤 거 날은 기억을 하는구나. 멍하니 쳐다보고 이름이 누군가 이제 그러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하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 요즘은 뭐 저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 그 원도 있고 하니까 그걸 모시면 되지.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다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를 아니 잊어버린 것조차를 모른다니까.
잃어버린 거조차 모른다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그거 자체가 그럼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주변 사람이 힘들어서 본인은 몰라. 대학 학부 때 저는 이제 그걸 안 버리고 놔뒀는데 학부 때 그 시험 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했던 거 그런 걸 이제 항상 내고 복사해놔 저는. 그런 게 항상 약간 기록 문화를 약간 중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놔두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야, 이 새끼 글 잘 썼네 막 이렇게 내서 지금 사람 못 쓸 것 같다는 거야. 못 쓰겠는 거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썼는지를 그 모르고 사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삶이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충실한 건가요? 그때 충실한 건가요? 아 그럼 뭐 항상 그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23번 보시겠습니다. 23번 185쪽. 천하에는 하나의 재능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많은 사람을 모아 각각 그의 장기를 써서 재능을 서로 통용하게 한다면 세상에는 버려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사람은 재능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실 부모가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걸 잘 발굴해 주는 게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 거죠. 다 그냥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그냥 다 판검사해라, 의사해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진짜 판검사가 좋습니까? 의사가 좋은 거예요? 의사 사무가 좋은 거지? 네? 아니 의사가 뭐가 좋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아주 수준난 사람 봤어요. 지금도 사실 돈을 좀 버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 좋은 직업이 아니라니까. 요새 돈못 법니다. 못 벌어요? 그 이하 땅은 의사인데. 치과 의사가 좀 질러. 치과 의사가 질러. 결국 또 치과라 가시네. 이 영유는 우리 영화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어딘지 모르지. 네, 알긴 아는데요. 예. 흔히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한다.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하겠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맹상군 열천이 나온다. 그는 제나라 종실의 대신인 전형의 서자로 빈객과 선비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제후들에게 이름을 떨쳤다. 그는 이름과 이익만을 쫓았을 뿐 인물 김재미는 중시하지 않았다. 그의 문화에는 풍환과 같은 대포가 두둑한 이도 있었지만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를 흉내내던 무리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위기에서 맹상군을 구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런 점에서 맹상군의 인재 발탁 능력은 범상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물론 사마천의 맹상군 평가는 다소 냉소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선비를 존중하고 우대한 점에서는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 세상에는 특유의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인재를 멀리하여 위기를 자초하는 이도 존재한다. 눈을 크게 뜨고 볼 일이다. 맹상군은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이게 사람 얘기인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188쪽 26번. 우리나라의 유연 중에 시대에 쓰일 재능을 두루 가진 사람은 정암과 율곡뿐이다. 정조가 자기 계보응 자기 계열. 그러니까 조정암, 그 다음에 이율곡, 그 다음에 송우암. 우암 송시열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율곡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강릉에 태어났잖아. 근데 왜 율곡 대대라고 하지? 고성인데? 뭔 얘기요? 쓸데없는 얘기. 아 저기 부대 이름? 네. 그럼 율곡을 갖다 쓰지? 아니 거기 강원도 강원도를 다 써보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릉에 율곡이 태어났으니까 고성이고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율곡으로 뭐 이름 썼겠지 뭐. 근데 거기 사람은 아니잖아. 본래 아버지가 어디야?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 파주. 그래서 파주 갔다 왔잖아.
거기 묘가 다 있잖아. 갔다 왔어도 갔다 왔어도 경치가 너무 좋고 경치에 그냥 다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여기 누구 보러 왔대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아니 거기 그 우리 형님이 어디 그 추천하셨잖아. 무슨 좋은데 그 저 벽체지 수목원. 수목원, 그래서 수목원 가다가 아니라는 거야. 여성 동지들이 갑자기 프로방스 가자고. 프로방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주 좋은 데라. 그러면서 거기 가면 카페가 아주 멋진 카페가 있고 막 볼 게 많대. 그래가지고 빵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빵 먹고 그거 보다가 사진 찍어 갔는데 일곡 다 없어졌어. 어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일곡 문화원 다 없어졌어. 그 너무 이제 멋지다고. 그래서 빵 먹고 커피 먹다가 그냥 율곡의 정신은 다 없어지고 빵 타령하고 커피가 어떤 커피가 맛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논의하다가 왔잖아. 그 소나무는 멋있죠. 여기 우리 제가 거기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사서 강의에도 하나 써놓은 게 있지만 한국 성리학 오른쪽에 보세요. 한국 성리학에는 그 천인무관 이제 하늘과 사람이 그 간격이 없다. 옛날에 왔다 갔다 했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하늘을 이제 자꾸 이제 친압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못 올라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수양철학 학파가 하나 있었다. 수양철학. 이게 이제 권근이라든가 이현정, 이황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고 두 번째가 정치철학, 정치철학파. 그 둘째하고 정치철학파 있죠? 예, 거기 하늘을 이제 하늘의 이상을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치주의 정치 사상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대표적인 학자는 조광조, 이, 송시열 이렇게 이제 가죠. 정조도 이제 이쪽에 이제 계보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초초초했죠. 그래서 초탈. 아까 그 초초하다가 나중에 탁 벗어난다 그랬죠. 초탈 원흉 철학 이제 파가 있는데 앞에 두 노선이 인간이 가진 사회적 속성을 중심 문제로 삼았다면 이 노선을 택한 이제 철학자들은 서경덕이라든가 조식, 김정희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속성을 중심 문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게 이기론 쪽으로 안 가고 그냥 기이론론, 기 하나로 다 이렇게 기철학자라고 그래 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는 유심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북한은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래서 기철학자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탈 원흉 철학파 학자들을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는 이쪽을 많이 높이죠. 서경덕을 많이 높이고 유물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학파가 있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정희 선생님이 그 그림을 김정희 그래. 그림인데 그 정치 쪽에도 아 그럼 한 거예요? 초탈 원흉 다 유학자야. 이제 유교 철학자. 김정희 뭐 아이고 이거 글 잘 쓰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 다 철학자야, 철학자. 그 주작 그러니까 성리학 하다가 나중에 양명학이 이제 주작하다 양명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학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 다른 줄 알아. 다 다른 건 줄 알아. 다 유교 철학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데 실학은 뭐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다 유교 철학이에요. 그걸 그 실학은 조금 더 실증적인 거를 좀 이렇게 구사하자. 실질적인 거 가지고 실사구시라는 게 사실에 근거해서 실사구시라는 게 실사구시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실사구시. 그러니까 이게 이 거꾸로 하면 뭐야? 사실이잖아. 사실에서 올바름을 구한다는 거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 그 중국의 그 고증학 이제 그런 청대 고증학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온 건데 실제 걸 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그
뭐 이냐 기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사구시도 왜 나왔냐면 고증학이 왜 나왔냐면 그 하간인가?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왕이 하나 있었어요. 헌왕이라고. 그 책을 아주 이 사들였는데 아주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저술하면 그 왕한테만 가져가면 다 이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그 남이 쓴 거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막 그런 게 막 진짜와 가짜가 이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를 찾은 거지. 이게 진짜나 가짜냐 그걸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고증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증학이 발달하는 건데 지금이야 뭐 금방 알죠. 금방. 지금이 뭐 워낙 데이터베이스화가 많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는 지금 그 규장각에 서울대학 그 규장각에 그동안에 해석해 놓지 못한 게 아마 수백 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워낙에 빨리 지금 진보하는 그 기계화가 진보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냥 이제 앱을 갖다 내면 지금 일본어를 뭐 영어를 스페인어를 그냥 앱 갖다 딱 넣으면 그냥 바로 딱 뜨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람이 그냥 전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체계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화되면 이제 딱 되면 쭉 읽어만 주면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있는 거 스캔하면 번역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 잘못된 번역 정도만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된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수백 년이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뭐 기계화 돼가지고 지금 말에도 막 글자가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말로 했을 때, 그거 막 쓰여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니까. 아유, 여기 맹상군이 또 있었네, 뒤에. 맹상군이 또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있었네. 맹상군 한번 더 볼까요, 그럼? 맹상군은 그냥 이따 아까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 195쪽에 195쪽 31번 한번 보시죠.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방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성쌤이 조금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조금 길어서 정주가 이르기를 인재가 적다는 역자는 복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당나라는 한나라만 못하고 송나라는 당나라만 못하며 한나라는 주나라만 못하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의 한기와 범중엄은 당나라의 요순과 송경에게 비교할 때 어찌 반드시 머리를 양보하겠으며 당나라의 강원령과 두염에는 한나라의 위상과 병길에게 비교할 때 어찌 반드시 한 걸음 물러서겠는가. 단천고의 재상이 된 인재는 모두 소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신과 권사로는 모두 장량의 안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나운 무구와 용맹한 장수로는 모두 한신의 주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창업하여 나라의 복록을 연 영웅무거린 인주로는 모두 한 고조의 궁량과 술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네 사람은 참으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높이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읽는 김에 하나 뒤에 마저 읽으시죠. 조직의 흥망은 인재에 달려있다. 한나라의 유방은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여 나는 계략을 짜내는 일에서는 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행정 능력에 있어서는 소화를 따르지 못하며 군대를 지휘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일에서는 한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세 사람을 잘 부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취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유방의 이 같은 명언은 인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물론 항우에게도 범증이라는 뛰어난 인재가 존재했지만 항우는 그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조직이 굳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는 물론 유능한 부하가 공존할 때 가능하다.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읽는 거 딱 들으면 저기 방송에서 뭐 이렇게 책 선전 해줄 때 이게 살살 그 같죠. 네. 어우 너무 그게 그냥 핏 여기 확 자꾸 그냥 들려가지고 아픈 모든 걸 다 있게. 그러면 좀 힘들어서 안 돼. 그러면 저 인건비 드려야 돼. 저도 책 나올 때 그런 거 홍보해 주는 그런 있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한나라 이제 이게 지금 이 묘금도 유씨잖아요. 이 유방이 그 버들류 씨는 유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법적으로 유라고 하니까 두 법칙을 그냥 유라고 해요. 근데 이 묘금도유도 사실은 이제 류인데 여기 성씨들은 또 그냥 유로 쓰자고 해서 그냥 유로 쓰는데 한 400년 간 거죠. 그러니까 전환 후환 해가지고 참 대단한 거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제일 길었던 왕조죠 말하자면 전환 후환 해가지고. 인재에 대해서 뭐 논의할 만한 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밑에 좀 보실게요. 32번에 내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은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체로 마음이 화평하면 기운이 화평하게 되고 기운이 화평하면 자연히 얼굴과 모습에 나타나 숨길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미루어 사람을 보면 10중 8구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사람 얼굴 보면 이게 왜 드러나는 걸까요? 이게 차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아니 이게 이 말이 동의가 돼요? 동의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관상을 보면 관상을 배워서 알아요? 아니면 그냥 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죠? 예. 편안한 사람을 보면 편해지는 거고. 어제 어떤 TV를 봤더니 그 김구가 25살 때 그 상하이에서 경복장을 했다면서요. 그때 그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고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로 그 김구가 그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과거 시험장에 갔는데 거기에 이게 모순이나 부조리가 있는 걸 보고 시험을 안 보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 이제 과거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렴 하면서 그럼 저기 간상하고 쿵수지리를 배우라고 했대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하시네. 그래서 천하의 악상이잖아. 예.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간상을 보아가면서 간상 공부를 하는데 그냥 방에 그냥 대자로 넣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최고로 나쁜 상이고 흉하고 사주도 최고로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자. 그래가지고 그 위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사의 최고의 이거 여론조사해 보면 1위야 1위. 그 김구가. 그 안경 쓰고 그 나이 든 그 모습이 저는 처음부터 그런 그러셨구나. 모습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20대 중반에 그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험악하게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맞아. 예, 어떻게 그런 인상이. 근데 변하잖아. 그렇게 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헌신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변하잖아.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텔레비전 안 보는데 어제 집사람이 합창을 갔어요.
장모님이 모처럼 오셨거든요. 그냥 안방 들어가서 텔레비 봤는데 마침 그걸 봤어요. 근데 하면서 좀 나쁜가 봐요, 근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보면 윤봉길 의사나 그분들 그 톱맨들도 그랬잖아요. 그럼 김구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지도자라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목숨을 희생을 안 하잖아요.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 폭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지도자인 사람들이 이걸 김구 선생님 백범 선생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어제 이렇게 보면서요. 뭐 백범 선생이가 누구든지 다 뭐 우리나라 최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정치가로서 그분이 저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중간은 안 나왔죠. 경북장하고 그 다음에 50몇 대까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하인돼서 뭐 이걸 정말 쓰겠다며 지휘를 쓰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지기 하겠다 그러니까 너 불만 있니? 그러더니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경북장을 시켜놓는데 말이 좀 이상해요. 집단 우리 동양은 집단주의가 강하잖아요. 유럽 서구 애들은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고, 근데 집단주의에서 이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 동물의 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그 사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동물 하나 잡잖아요. 약한 동물이든 뭐든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이 그거 구해줍니까? 딱 잡으면? 희생으로 두고. 그렇지. 희생하고 자기는 이제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서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목숨을 버린 거지만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은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이 되는데도 목숨이 귀해서 그런지 자기는 안 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이제 근데요, 옛날에 그 삼국지라든가 또는 이렇게 유럽의 이런 전쟁 이런 걸 보면 그때는 왜 귀족들이 앞장이 서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장교들은 다 뒤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귀족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사람들이 지거나 항복을 하면 전쟁이 끝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뭐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많았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아니 우리도 그런 게 많았지. 지휘자들은 다 뒤로 가 있고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한 사람을 어머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두분 그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은 목숨을 버렸.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하겠다고. 이 김구 백범 선생 같은 경우는 더 큰 일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인이라 그러는데 저는 소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소인이 아니고 약간 이제 개인주의가 이제 조금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힘 있는 농민들의 땅 따먹기 싸움에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게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의 역사. 젊은이들은 그렇게 희생되는. 그러면 장군의 훈장은 병사들의 피인데. 그래서 이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언할 수 있고, 직언하다 안 되면 다 뭐라 그랬어? 물러나 버리네. 그러면 전쟁 못하게 하잖아. 근데 거기에 아까 염유처럼 거기 자꾸 이제 도와주면 이제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지. 그래서 공자가 비판한 거고. 다른 말씀인데 그 설민석이 말 잘하죠. 네, 말 되게 잘해요. 참 잘해요. 많이 아나 봐요, 설민석 씨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 양반의 아버지가 역사. 그 메가스터디 거기에서 그 사탐으로 이렇게 굉장히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국 때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역사학자예요. 무료대 아버지가?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그 친구는 거기서 역사. 그 친구는 그 학자가 아니고 그 전달자. 그거에 그 변사 같은 사람. 연기자. 맞아요. 연기를 역사를 해가지고 역사를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설득력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스처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모션하는 거 이러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걸 아는 거지. 아이들한테 재밌게 가르쳐 스토리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것 속에 네. 약간 왜곡된 것도 있지, 네, 네. 그 윤색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찾아낼 줄 알면 괜찮은데 그게 못 찾아내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횡설, 예. 수설, 예. 횡설, 수설 있잖아. 네. 그거를 그 접점을 누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게 그게 정말 옳은 말인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든 뭐 다 정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설민석이나 김대동이가 뭐 깊이가 있거나 넓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어떤 그 주제를 갖고 잘 이렇게 상대방들에게 잘 이렇게 전파될 수 있게 설득력. 그러니까 술이 있는 거야, 술. 그렇다 해서 이게 확실히 홍보하거나 그런 거야. 그 김재동이가 왜 김대동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근데 김대동이 가끔 들어보면 깊이는 전혀 없고. 학하고 술이 있잖아요. 학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은 이론이고 술은 재능이에요, 재능. 그걸 화술. 그래서 이제 학은 좀 부족해도 술에 능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잘하지, 강연을. 그리고 학은 강한데 술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연을 못해. 실력은 굉장히 출중한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들은 뭐가 강한 거예요? 학이 강한 거지. 술이 그 사람들은 술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술하는 걸 싫어해, 되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한 학기에 5과목인가 전임 교수들이 지금 3과목인가 하여튼 3과목 담당하는 학교가 있고 5과목 담당하는 학교가 있는데 보직을 받으면 뭐 2과목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큰 학자들 이제 정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술에 약해요, 술에. 가서 얘기하는 게 되게 못해요. 거의 말도 잘 못하고. 근데 학은 뛰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씀 그런 친구들은 술에 아주 능한. 특히 이제 설민석 같은 그 친구, 나도 이제 그 유튜브로 매번 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뭘 공부했나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까 우리 차쌤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 영화 이런 걸 전공했더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연세대학에서 석사를 이제 역사를 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잘 짜내.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학자들이 그 처음에 도를 되게 그 2000년도에 막 뜰 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저게 무슨 놈 강의를 졌다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성태용이라고 그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지금 아마 퇴직하셨을 텐데 그분이 그냥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 양반이 주역 전공인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냐고 막 비판 한참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태용 교수가 EBS에서 나와가지고 주역을 했어 실제로. 사람들이 봅니까? 그냥 딱딱하게 이거 끝났어. 이게 정해진 거 다 끝났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도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도울도 볼 게 자기 해보니까 도울도 보통이 아니라고. 왜냐면 얼마나 힘들어. 그 카메라 갖다 놓고 그걸 하려니 그 대중을 하려니 들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맞춰 주는 게 아니야. 도울은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실제로 우리 수원에서 할 때 그걸 일주일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준비를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문학이 또 많이 이게 올라간 또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 도울 선생 그 기능을 많이 이제 높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 우리 성대에서 원래 성대에서 오고 싶었어. 우리 성대 와서 교수하려고 그랬는데 그 나이 좀 젊은 소장학자들은 환영을 했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저게 무슨 학자냐고 그래서 다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성대에서 마지막 그 도울 노노 강의할 때 마지막으로 원래 그게 100회를 하기로 했던 거거든 KBS하고 56번째 성대에서 한번 하고 그것도 학교에서 안 받아 선생님들이 못 받게 하니까 학생회에서 그걸 주최한 거예요. 학생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냥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약속 100회를 하기로 해놓고 어쨌든 성대에서 했다는 거야. 이제 자기도 육아 철학자지만 본산에서 했다. 자기 강의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강의 들었는데 준비를 참 많이 하시는구나. 그건 제가 들었어요. 봤어요. 제가 거기서 보고 우리 수원에서도 그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미리 만나고. 소강당에서 했잖아요. 개강당에서. 문화회장당.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큰 데서 안 하고 큰 데서 하면 이게 비우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비우면 안 되고 작지만 꽉 들어차게. 참 그런 게 참 대단해요. 그 능력이. 예, 역사도 재미난 거지만 그렇게 또 설민석이처럼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 더 사람이 또 끌리잖아요. 근데 철학은 본래 이게 막 이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가 없는 책이에요. 원래 베스트셀러 나온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언어 도단이지. 근데 도올 선생으로 인해서 어쨌든 책이 많이 팔렸죠. 많이 팔렸고, 그래서 철학에서도 많이 관심이 높아졌고, 대중 강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이 커졌죠. 달리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다음 주는 큰일 났네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적어도 여기 좌석은 꽉 채워야 되는데 그